안녕하세요. 편안하게 자리 잡고 눈을 감으신 채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여정을 떠날 준비를 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소리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로부터 5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우주의 등대를 상상해 보세요. 이 등대는 며칠간 켜졌다가 짧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신호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정확히 12일 동안 침묵합니다. 그 후 놀라운 정확성을 가지고 이 주기는 다시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말입니다. 이 물체는 무엇일까요?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그리고 16일마다 메시지를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1시간 동안 우리는 이 믿기 힘든 수수께끼에 깊이 빠져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가장 과학적인 가설부터 가장 환상적인 이야기까지 모든 버전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파의 언어로 기록된 미스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과학계를 숨죽이게 만든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이 신비로운 등대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다루는 현상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천문학에는 빠른 전파 폭발, 줄여서 FRB, Fast Radio Burs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를 상상해 보세요. 밝고 눈부시지만 단지 찰나의 순간만 지속되는 섬광 말입니다. 이제 그 섬광이 여러분의 방이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진 은하계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빛의 폭발이 아니라 강력한 전파의 폭발이라면 말이죠.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단지 수천분의 1초 만에 우리 태양이 며칠 동안 생성하는 에너지와 맞먹는 양을 방출합니다. 이러한 신호는 2007년에 오래된 전파 망원경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우연히 처음 포착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오류나 간섭, 혹은 누군가가 망원경 근처에서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드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신호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신호들은 하늘의 모든 방향, 다양한 은하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단발성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섬광을 터뜨리면 그 후 영원히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본질은 완벽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주에서 무엇이 그토록 엄청난 에너지 방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충돌하는 중성자별일까요? 아니면 블랙홀일까요? 아니면 과학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무언가일까요? 오랫동안 모든 FRB는 일회성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모든 규칙을 깨기로 결정한 그 신호가 말입니다. 자,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공은 FRB 180916가 GG1886CD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낭만적인 이름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천문학에서는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숫자는 이 폭발의 발견 날짜, 즉 2018년 9월 16일과 하늘에서의 좌표를 나타냅니다. 이 신호를 발견한 것은 캐나다의 카임 차임, 전파 망원경입니다. CIM은 놀라운 도구인데요. 움직이는 부품이 전혀 없고 마치 거대한 금속 반원통 여러 개가 놓여있는 형태입니다. 이 망원경은 하늘을 쉴 새 없이 스캔하며 바로 이 고속 전파 폭발 FRB를 찾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날 시의 차임은 마침내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매우 짧고 엄청나게 강력한 신호였죠. 처음에는 수십 개의 다른 신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주 깊은 곳에서 온 또 하나의 불가사의한 섬광일 뿐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호를 카탈로그에 기록하고 관측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정확히 같은 좌표에서 또 다른 폭발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반복되는 FRB 출처는 단 하나만 알려져 있었는데 그마저도 마치 가끔씩 딸꾹질을 하는 것처럼 불규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출처는 달랐습니다. 매우 활동적이었죠. 과학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며 모든 관심을 이 지점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현대 천체 물리학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우주적 수수께끼에 완전히 새로운, 전혀 예상치 못한 요소인 리듬을 추가하게 될 발견 말입니다. 이 에너지의 외침으로 깨어나는 우주의 침묵,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질서를 포착하려는 과학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일러스트레이션. 어두운 별이 빛나는 배경 위로 한 지점에서 강렬한 전파 섬광이 터져 나오며 그 옆에 신호 포착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인포그래픽이 나타납니다.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정말 놀라운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호는 단순히 반복되는 것을 넘어 마치 강철처럼 엄격한 규칙성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 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파원은 약 4일 동안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활동 기간 동안 한 번의 폭발, 버스트 이온이 발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10번 이상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호는 완전히 잠잠해졌습니다. 약 12일 동안 완벽히 침묵하는 기간이 찾아온 것이죠. 이 침묵기가 끝나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4일의 활동, 12일의 침묵,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전체 주기는 정확히 16.35일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정확성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주 천체의 무작위적인 딸꾹질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 시계가 정확하게 째깍거리는 것처럼 명확하고 안정적인 리듬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1년 이상의 관측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그 주기는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초로 발견된 주기적인 고속전파 폭발 FRB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무작위적인 폭발을 다루는 것과 시간표에 따라 작동하는 전파원을 다루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는 수많은 기존 이론들을 즉시 배제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중성자별 충돌 같은 현상은 단 한 번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일마다 반복될 수는 없죠. 결국 이 신호의 근원은 장수명 롱리브트이며 이 놀라운 리듬을 만들어내는 내부 메커니즘을 가진 무언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이제 두 가지 새로운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것은 규칙적으로 째깍거리는가? 일러스트 설명. 4일의 활동기간, 폭발 아이콘 포함과 12일의 침묵기간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애니메이션 시간 표시선. 자막. 주기 16.35일. 다음 단계는 이 신호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대략적인 좌표를 아는 것과 핀포인트, 즉 손가락으로 특정 은하나 특정 별을 정확히 집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신호를 처음 발견한 카임 이치아이미. 망원경은 시야가 매우 넓습니다. 마치 광각 렌즈와 같죠. 무언가를 찾아내는 데는 좋지만 정확하게 조준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위치한 달은
더욱 정밀한 전파 망원경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고된 관측 끝에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신호의 근원지가 확인된 것입니다. 그 근원지는 우리로부터 약 5억 광년 떨어진 나선 은하의 외곽에 위치했습니다. 5억 광년.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잠시 곱씹어 보십시오. 이 신호에서 나온 빛, 즉 전파는 우리에게 오기까지 5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전파가 우주를 가로지르기 시작했을 때 지구에는 막 최초의 복잡한 다세포 생물들이 출현하고 있었습니다. 공룡도 육상식물도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는 이미 그 오래전부터 은하계간의 공허를 가로질러 날아오고 있었고 언젠가 우리의 망원경에 포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호를 품고 있는 모 은하는 놀랍게도 우리 은하수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별들로 가득 찬 나선형의 팔을 가진 은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신호의 위치였습니다. 이 신호는 생명활동과 가장 격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은하 중심부가 아니라 은하의 가장자리, 즉 활발한 별 생성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젊고 거대하며 매우 활동적인 별들이 탄생하는 요람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 설명. 우리 은하수와 닮은 아름다운 나선 은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외곽 한 지점에서 가느다란 빗줄기가 화면을 가로질러 뻗어나가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포착한 전파 신호를 상징합니다. 이제 이 폭발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신호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각 폭발은 단 몇 밀리초, 즉 1000분의 1초라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은 순간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우주로 방출됩니다. 이 에너지를 우리가 익숙한 단위로 환산해 보면 같은 시간 동안 우리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수억 배나 더 많습니다. 그야말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출력입니다. 마치 은하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우주 발전소를 누군가가 눈 깜짝할 사이에 켜고 끄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신호를 구성하는 전파는 몇 가지 특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호는 매우 강하게 편광되어 있는데 이는 근원지에 극도로 강력한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우주에서 강력한 자기장은 우리 태양과 같은 일반적인 별이 아닌 매우 이례적이고 특이한 천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게다가 이 신호는 은하간 공간을 통과하는 동안 약간 퍼지는 분산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주파수가 다른 전파들이 우리에게 도착할 때 미세한 시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연시간 디스퍼시온을 분석하여 신호가 이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만났는지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해당 FRB까지의 거리를 매우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방식으로 5억 광년이라는 거리가 측정된 것입니다. 각각의 폭발은 마치 작은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이 조각 안에는 그것이 탄생한 순간, 그 근원지, 그리고 우주를 가로지르는 긴 여정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파편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바로 과학자들의 과제입니다. 인포그래픽 설명. 화면에 보이는 인포그래픽을 통해 FRB 폭발의 출력을 태양의 출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은 태양 아이콘 옆에는 동일 시간 대비 1억 배 더 강력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거대하고 눈부신 FRB 아이콘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의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아주 먼 은하의 외곽, 별 탄생 지역에서 발생한 신호죠. 이 신호는 초강력하지만 지속시간이 극도로 짧은 전파 폭발을 일으키는데 무려 16일 주기로 정확하게 반복됩니다. 도대체 뭘까요? 이 현상을 두고 과학계는 수많은 가설을 쏟아냈지만
그 중에서 유독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타입니다. 그럼 이 마그네타라는 괴물이 뭔지 한번 파헤쳐 봅시다. 우리 태양보다 훨씬 거대한 별을 상상해 보세요. 이 별은 수명이 닿을 때 초신성으로 폭발합니다. 엄청나게 장엄한 사건이죠. 별의 바깥층은 우주로 흩어지고 남아있는 중심부는 자체 중력에 의해 믿기 힘들 정도로 수축됩니다. 그렇게 중성자별이 탄생합니다. 크기는 작은 도시만 하지만 질량은 태양보다 더 무거운 천체입니다. 이 별을 구성하는 물질의 밀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티스푼 하나 분량만 해도 수십억 톤에 달할 정도죠. 하지만 마그네타는 단순한 중성자별이 아닙니다. 극도로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중성자별이죠. 지구 자기장보다 무려 수조 배나 더 강력합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별 표면에 있는 원자들마저도 왜곡시켜 얇은 바늘 형태로 만들어버릴 정도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장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마그네타의 자기 껍질에서 이따금 별 지진이 발생하는데 이는 엄청난 에너지의 분출로 이어집니다. 이 분출이야말로 바로 그 초고속 전파 폭발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마그네타는 주기적인 전파 폭발의 원천으로 가장 이상적인 후보인 것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 강력한 자기력선에 둘러싸인 중성자별, 마그네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표면에서 밝은 에너지 섬광이 터져 나옵니다. 마그네타르 가설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 가설은 엄청난 폭발 에너지, 짧은 지속 시간, 그리고 강력한 전파의 편광까지 모두 설명해 줍니다. 게다가 이 폭발 현상이 별 탄생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도 이 이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질량이 큰 별들이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 마그네타르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수수께끼가 완전히 풀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단순하고 단일한 마그네타르 가설은 하나의 거대한 장벽에 부딪힙니다. 바로 주기성입니다. 왜 이 천체는 정확히 16일마다 폭발해야 하는 걸까요? 단일 마그네타르의 자전 주기는 보통 몇 초에 불과합니다. 16일과는 거리가 멀죠. 그 표면에서 발생하는 별 지진, 즉 성진싱춘은 무작위적이고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길고 정확한 스케줄을 따를 리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지구의 지진이 엄격하게 달력에 맞춰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단순한 마그네타르 하나로는 이 16일 주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시스템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마그네타르가 특정 시간에만 노래하도록 명령하는 스위치 혹은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16일의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과학적 탐색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에너지원을 찾는 것을 넘어 그 에너지를 조종하는 시계를 찾아야 했습니다. 과연 이 시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미지 설명. 그 위로 물음표가 떠있는 단일 마그네타르. 그 옆에는 16일이 표시된 달력 아이콘이 붉은 선으로 그어져 있어 이 불일치를 상징합니다. 그때 더 복잡하면서도 우아한 새로운 이론이 등장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그네타가 혼자가 아니라면요. 만약 이 마그네타가 쌍성계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그네타가 다른 별 주변을 공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동반성 짝은 일반적인 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중성자별이나 심지어 블랙홀 같은 초고밀도 천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천체의 궤도춤은 16일 주기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주기는 단순히 시스템의 공전 주기, 즉 마그네타가 동반성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인 것이죠. 이 아이디어는 주기성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지만 곧바로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이 궤도의 특정 부분에서만 폭발 섬광을 관측하는 걸까요? 16일 중 단 4일 동안만 폭발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정 순간에 폭발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궤도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폭발을 차단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론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때부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폭발은 계속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시야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그네타가 동반성 근처를 지날 때 그 동반성 자체가 폭발을 유발하는 것일 수도 있죠. 쌍성계 이론은 새롭고 흥미로운 가설들을 쏟아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쌍성계의 모습. 마그네타가 더 큰 별 주변을 공전하고 있으며 폭발이 일어나는 궤도 부분이 강조 표시됨. 쌍성계 이론에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그네타의 짝이 되는 별이 거대 질량을 가진 항성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거대 항성은 항성풍이라 불리는 현상을 만듭니다. 항성풍은 별의 표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하를 띤 입자들의 끊임없는 흐름입니다. 이 항성풍은 별 주변에 고밀도의 플라즈마 구름을 형성합니다. 마그네타가 공전하면서 주기적으로 이 플라즈마 구름 속으로 진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그네타의 자기권과 고밀도, 항성풍 간의 상호작용이 전파 폭발을 유발하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타가 구름의 핵심부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섬광을 관측하고 구름 밖으로 나오면 다시 침묵이 찾아옵니다. 이는 에너지원인 마그네타, 시간 측정 장치인 공전 주기, 그리고 스위치 역할을 하는 동반성의 항성풍을 모두 연결하는 매우 우아한 설명입니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파 폭발은 마그네타에서 사실상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동반성의 항성풍이 마치 전파를 차단하는 짙은 안개나 방패처럼 작용하여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마그네타가 공전 궤도상에서 이 차폐막 뒤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그 폭발을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관측되는 4일간의 활동 주기는 우리 시선이 동반성 항성과 항성풍에 의해 마그네타로부터 가려지지 않는 바로 그 시간 강역일 뿐입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매우 설득력이 있으며 현재까지 확보된 관측 데이터와도 잘 일치합니다. 시각자료. 이 도식은 거대 항성풍이 마그네타의 공전 궤도상 위치에 따라 그 방출물을 어떻게 차단하거나 혹은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훌륭한 과학 이론이 그렇듯 이 쌍성계 가설 역시 나름의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아직 동반성 컴패니언 스타 자체를 직접 관측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별에서 나오는 빛이 은하 전체의 밝기에 묻혀버리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반성을 실제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것은 여전히 가설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둘째, 메커니즘 자체에 대한 의문입니다. 항성풍 스텔러 윈드는 매우 불안정하고 난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관측원의 주기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항성풍이 과연 그토록 정확한 주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점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시스템의 궤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해야만 합니다. 중력파나 질량 손실 같은 요소들은 공전 주기에 조금씩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16일 주기에 어떤 변화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관측한 기간이 너무 짧았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어떤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이란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검증하고 재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멋진 이론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데이터의 검증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이 관측원에서 완벽한 주기로부터의 아주 미세한 편차까지 찾기 위해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새로운 관측은 이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또 하나의 조각이 됩니다. 일러스트레이션, 쌍성계 이미지 주변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과학적 의문을 상징하는 물음표들이 가득한 모습. 그런데 만약 동반성, 짝이 전혀 없다면 어떨까요? 마그네타가 사실은 단독 천체라면요. 이 단독 천체가 16일 주기로 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이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을 상상해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가설도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세차 운동, 프리세션이라는 현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어린 시절 팽이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팽이가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면 그 중심축이 원뿔 모양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마치 옆으로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세차 운동입니다. 우리 지구 역시 세차 운동을 하고 있으며 지구의 회전축은 약 2만 6천 년에 걸쳐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 나옵니다. 이론적으로 마그네타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마그네타가 어떤 이유로든 완벽한 구형이 아니라면 그 회전축 역시 세차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그네타의 표면 전체가 아니라 단 하나 또는 두 개의 자기 극지방에서만 강력한 전파 폭발, 즉 라디오 버스트가 방출된다고 상상해 봅시다. 마치 등대에서 나오는 빗줄기처럼 말이죠. 마그네타의 축이 세차 운동을 한다면 이 빗줄기는 하늘을 가로지르며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우리 쪽을 향할 때에만 우리의 망원경 시야에 포착될 수 있습니다. 이 세차 운동의 주기는 충분히 16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주기적으로 전파 광선을 비추는 홀로 흔들리는 우주의 팽이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 속 설명. 그림은 마그네타를 양식화한 이미지입니다. 마그네타의 회전축이 천천히 원뿔을 그리며 세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극지방에서 나오는 전파 광선은 주기적으로 지구를 향해 비춰집니다. 세차 운동, 즉 요동치는 마그네타 이론 역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이론은 다른 천체를 끌어들이지 않고도 주기성을 아주 우아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이 이론에도 의문점은 있습니다. 우선 세차 운동은 보통 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합니다. 무엇이 마그네타를 이렇게 요동치게 만들었을까요? 어쩌면 마그네타가 탄생했던 초신성 폭발의 잔재일 수도 있고 과거 다른 천체와의 충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세차 운동 주기가 단 16일로 이렇게 짧으려면 마그네타는 상당히 심하게 변형되어 납작하게 찌그러져 있어야 합니다. 엄청난 중력을 가진 천체에게 이런 변형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모델은 신호 자체의 특성, 예를 들어 편광 같은 것이 4일간의 활동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예측합니다. 우리가 매번 이 빔을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관측하기 때문이죠. 일부 데이터가 그러한 변화를 암시하는 듯 보이지만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이 예측을 검증하기 위해 계속해서 정보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우리는 쌍성계 모델과 단독으로 세차 운동을 하는 마그네타라는 두 가지 주요 경쟁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이론 모두 장단점이 명확하며 이 둘 중 무엇이 정답일지 선택하는 것이 이 놀라운 천체를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화면 설명. 화면에는
두 개의 개념도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쌍성계, 다른 하나는 세차 운동을 하는 마그네타이며 그 사이에는 커다란 물음표가 놓여 있습니다. 두 가지 주요 가설 외에도 훨씬 더 이례적이고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과학은 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탐색하니까요. 예를 들어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마그네타가 아닌 완전히 다른 유형의 천체를 다루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가령 초신성 폭발 이후 남겨진 밀도 높은 성운에 둘러싸인 매우 활동적인 젊은 중성자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성운에는 복사 에너지가 주기적으로 뚫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창문 같은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문들의 움직임이 바로 우리가 관측하는 그 주기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이전에 언급했던 항성 지진, 즉 별 지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도 마그네타에서 발생한 최초의 강력한 지진이 표면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표면이 마치 거대한 종처럼 16일 주기로 진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진동이 주기적으로 덜 강력하지만 새로운 에너지 방출을 유발하는 거죠. 이 아이디어들은 아직 이론적, 관측적 뒷받침이 매우 부족한, 그야말로 추론에 불과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탐색해야 할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순한 모델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과학자들이 비표준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도록 만듭니다. 우주의 모든 새로운 수수께끼는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발전시키는 추진력이 됩니다. 그리고 26일 주기의 신호는 오늘날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화면에는 진동하는 별, 창문이 있는 성운 등 다양한 이색적인 이론들을 상징하는 추상적인 이미지들이 콜라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FRB 1809116 이 천체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FRB가 처음 발견된 이후 다른 반복성 고속전파 폭발들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그중 일부 역시 주기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 157일의 주기를 가진 신호원이 발견되었는데 이 신호원은 60일 동안 활동하다가 97일 동안은 잠잠해집니다. 이 외에도 서로 다른 주기를 가진 다른 후보군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주기성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이 특정한 하나만의 고유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오히려 이는 고속전파 폭발 원천에서 상당히 흔하게 발견되는 일반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과거에는 우리가 이 신호들을 오랫동안 추적하고 이러한 규칙성을 발견할 만큼 충분히 민감한 망원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뿐입니다. 새롭게 발견되는 주기적 신호원 하나하나는 우리의 기존 이론에 대한 새로운 시험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이 모든 주기성을 쌍성계 모델로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이는 해당 이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들의 주기와 활동 패턴이 크게 상기하다면 이는 서로 다른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 혹은 우리가 이 천체의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 아직 중요한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수수께끼로 가득 찬 새로운 방의 문을 이제 막 열어젖힌 듯합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 하나하나가 풀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일까요? 그 행동 계획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첫째, 이 주기적인 FRB는 물론 다른 유사한 소스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필수적입니다. 데이터가 길어질수록 주기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미세한 변화를 포착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만약 그러한 변화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바로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기가 느려진다는 것은 해당 쌍성계가 에너지를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주기적인 FRB들을 계속 찾아야 합니다. 현재 건설 중인 SKA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 같은 신형 망원경들은 기존 장비보다 수십 배나 민감합니다. 이 망원경들은 수천 개의 새로운 소스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그 속에는 분명 새로운 규칙적인 시계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통계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수백 개의 시스템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공통적인 패턴과 규칙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해당 소스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직접 관찰하여 밝혀내야 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JWST 과 같은 최첨단 광학 및 적외선 망원경을 이용해 천문학자들은 FRB 소스의 동반성, 즉 짝이 되는 별이나 그 주변을 둘러싼 성운의 잔해를 찾아내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엄청난 거리를 고려할 때 이는 극도로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화면 설명. 미래지향적인 모습의 강력한 신형 전파 망원경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 같은 지점을 관측하는 듯한 도식적인 이미지가 함께 제시됩니다. 천문학에서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오래된 질문에 답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을 낳습니다. 주기적인 고속전파 폭발 FRB의 발견은 우리에게 이 수수께끼 같은 현상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새로운 가능성 또한 열어주었습니다. 고속전파 폭발은 우주 자체를 연구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신호가 우리에게 오는 도중에 분산 퍼짐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과학자들은 이 분산 현상을 분석하여 은하간 공간에 존재하는 물질의 분포를 지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를 구성하고 있지만 직접 관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 유명한 코스믹 웹입니다. 각각의 고속전파 폭발은 이 거대한 거미줄을 잠깐 동안 비춰주는 손전등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인 FRB 원천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켜지는 손전등인 셈이죠. 덕분에 우리는 같은 영역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거대 구조를 연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원지의 미스터리를 푸는 동시에 우주론 연구를 위한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이득, 즉 이중 효과를 얻는다는 점이 이 천체 연구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듭니다. 사파 설명. 지금 보시는 사파는 은하들을 연결하는 암흑 물질과 가스의 실타래인 코스믹 웹의 3차원 지도를 스타일화한 것입니다. FRB에서 온 전파 신호가 이 웹을 통과하면서 그 경로를 따라 구조를 밝게 비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치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5억 광년. 이 거리는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우리 은하, 즉 은하수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입니다. 다시 말해 신호가 발생한 곳까지 가려면 우리 은하 5,000개를 일직선으로 늘어놓은 거리를 통과해야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긴 시간 동안 그 신호는 우리가 포착할 수 없을 만큼 산란되거나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은하와 은하 사이에 우주 공간이 얼마나 이상적으로 비어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건 아닙니다. 희박한 가스와 먼지, 그리고 자기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자신이 통과해온 모든 환경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바다를 떠다니는 병 속의 편지와 같습니다. 병의 상태, 붙어있는 해초, 색이 바랜 잉크를 분석하면 누가 이 편지를 보냈는지 뿐만 아니라 그 편지의 긴 여정까지도 추측할 수 있듯이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도착한 전파 신호의 미세한 왜곡을 연구하며 신호가 겪은 5억 년에 걸친 역사를 재구성합니다. 그들은 이 신호를 이용해 은하계 사이 환경의 자기장 세기 혹은 신호가 지나쳐온 먼 은하 헤일로의 플라즈마 밀도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아주 작은 신호를 통해 그토록 거대한 우주 구조를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회입니다. 상상력을 잠시 발휘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저 에너지원 가까이에 다가갈 수 있다면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쌍성계 이론이 맞다면 우리는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작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밀도가 높은 중성자별, 바로 마그네타가 자신의 거대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동반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마그네타의 표면은 갈라진 틈들로 가득하며 그 틈 사이로는 엄청난 양의 전하를 띤 입자 흐름이 뿜어져 나옵니다. 보이지 않지만 전능한 힘을 가진 마그네타의 자기장은 주변 공간을 왜곡시키고 있죠. 그 옆에는 표면에서 강력한 항성풍을 쏟아내는 거대한 별이 있는데 이 바람은 전체 시스템을 빛나는 고치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일에 한 번씩 마그네타가 이 항성풍의 가장 밀집된 영역을 통과할 때 우주적인 규모의 합선 쇼트이 일어납니다. 그 섬광은 순식간에 주변의 모든 것을 가릴 정도죠. 그러고 나서 이 시스템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수백만 년 동안 흔들림 없는 춤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는 공상과학 예술가의 붓으로만 담아낼 수 있는 풍경일 겁니다. 원초적인 힘과 경이로운 우주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장면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수억 광년이나 떨어진 채 이 광경의 메아리이자 전파 신호인 무선 에코만을 관측하며 상상 속에서 이 그림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료 화면. 마그네타와 거대 동반성을 포함하는 쌍성계의 고화질 아트워크. 섬광이 터지는 순간을 묘사함. 만약 세차 운동 이론이 맞다면 어떨까요? 그 광경은 여전히 경이롭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고독하지만 끊임없이 요동치는 천체를 보게 됩니다. 바로 1초에 수차례씩 맹렬하게 자전하는 마그네타입니다. 하지만 이 마그네타의 자전축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공간의 원뿔을 그리듯 축 자체가 아주 느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자기장 극에서는 마치 로켓 엔진의 분사구처럼 두 개의 좁은 전파 광선이 맹렬히 뿜어져 나옵니다. 이 광선들은 거대한 탐조등처럼 하늘을 훑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그저 허공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16일에 한 번 아주 짧은 순간 동안 그 광선 중 하나가 우리 행성, 지구를 살짝 스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파 망원경은 순식간에 섬광을 포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주기적인 신호이지만 우주에게는 그저 어떤 내부의 리듬에 맞춰 느리게 흔들리는 고독한 우주 등대일 뿐입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더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웅장함만큼은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홀로 존재하는 천체조차도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주기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주기를 연구하는 것은 이 놀라운 별의 잔해들을 내부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미지 설명. 홀로 요동치는 마그네타를 묘사한 사파입니다. 양극에서 뿜어져 나오는 두 개의 좁은 광선 중 하나가 잠시 동안 아주 먼 지구를 비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혹시 이 신호가 인공적인 신호일까요? 이것이 우리 지적 생명체 친구들이 우리와 접촉하려는 시도일까요? 정말 가슴 설레는 상상이죠. 물론 과학자들 역시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인 세티는 모든 빠른 전파 폭발 신호를 인공적인 특징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신호 자체 내부의 복잡한 구조나 암호화된 정보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폭발 신호는 비록 매우 강력하기는 하지만 자연적인 잡음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기성은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여기 있다고 알리는 신호가 아닐까요? 온 은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문명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보낼까요? 우선 매우 강력한 송신기를 구축해야겠죠. 그리고 그 신호가 우주 잡음 속에서 눈에 띄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입니다. 대신 짧고 강력한 펄스를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보내는 것은 매우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주기성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 근원이 우연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6일 주기는 인공적인 신호등 비컨이라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바로 그 패턴인 셈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 외계의 거대 구조물, 우주를 향해 있는 거대한 안테나의 이미지. 하지만 이 아이디어가 아무리 매력적으로 들릴지라도 여기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 문제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 신호 혹은 섬광의 에너지가 막대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어떤 문명이 이 신호를 인공적으로 생성하려면 수백 개의 태양이 폭발할 때 나오는 에너지에 필적하는 에너지를 여기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별이 방출하는 모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소위 카르다쇼프 척도상 제2형 문명의 영역입니다. 이미 우리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죠. 게다가 단순히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이런 비현실적인 자원을 소모할 이유가 있을까요? 게다가 이 신호는 매우 넓은 범위의 전파 주파수 대역에서 관측됩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적인 통신 신호는 수신을 쉽게 하고 모든 에너지를 한 주파수에 집중시키기 위해 좁은 대역폭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폭발 혹은 자연적인 대격변과 더 유사해 보입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이 신호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엄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았더라도 우리가 타당한 자연적 설명을 가지고 있는 한 굳이 외계 지성체 가설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컴의 면도날 원칙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즉, 불필요하게 가설을 늘릴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시각자료, 요구되는 신호 에너지를 항성의 전체 에너지와 비교하는 인포그래픽, 자막, 제2형 문명.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말아봅시다. 이 생각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깊이 되돌아보게 하죠. 만약 이게 정말 등대라면 어떨까요? 5억 년 전 지구에 막 생명이 탄생했을 그 무렵 어떤 문명이 이 등대를 켰던 겁니다. 아마도 그들의 문명은 멸망 직전이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저 우주의 역사 속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억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그들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도달한 거죠. 우리는 아직 그걸 해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반복되는 잡음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 신호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겁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깨달음,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되겠죠. 물론 이건 단지 공상과학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주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우주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새로운 수수께끼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의 인식을 확장하고 세상의 경계를 넓히라는 초대장인 셈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 신호가 단순히 흔들리는 마그네타 자기별의 활동으로 밝혀진다 해도 이 신호는 여전히 우리가 목격한 가장 경이롭고 아름다운 현상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시간의 심연으로부터 날아와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소리로 기억될 겁니다. 일러스트레이션. 먼 은에서 지구를 향해 홀로 빗줄기가 떨어지는 모습. 행성 주변으로는 사색과 기대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과학적인 사실, 팩트로 돌아와 이 신호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파 망원경이 이 폭발 버스트를 포착하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기록됩니다. 단순히 삐 하는 소리가 아니죠. 이것은 매우 복잡한 파동 패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여러 매개 변수를 통해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의 모양, 형태, 지속 시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한 신호의 스펙트럼도 중요합니다. 즉, 어떤 주파수 대역에서 밝고 어떤 대역에서 약한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광 폴라리제이션도 있습니다. 신호 속의 전자기파가 어떻게 진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죠. 이 모든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가령 강하고 안정적인 편광은 그 신호의 근원에 매우 강력하고 정돈된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마그네타, magnetar, 자기별 이론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편광의 각도가 변하는 현상은 신호 발생원의 회전 속도나 신호가 통과한 주변 환경 매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밀리초 단위의 펄스 안에 있는 미세 구조, 마이크로 스트럭처 자체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버스트들은 더 짧은 서브펄스, 섭풀스들로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연구하는 것은 마치 미세한 흔적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는 과학수사관 크리미널리스트의 작업과 같은 매우 정밀하고 고된 작업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범죄 현장은 저 멀리 떨어진 은하이며 사건 자체는 억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화면을 보시면 복잡한 심전도 EKG처럼 보이는 그래프가 이 무선 신호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래프의 다양한 부분에는 편광, 분산, 디스퍼션, 스펙트럼과 같은 과학적 설명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근원에서 터져 나오는 모든 분출, 섬광이 늘 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비록 정해진 시간에 맞춰 나타나기는 하지만 각각의 활동기간, 활성창마다 그 밝기는 물론이고 정확한 횟수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강력한 섬광 하나가, 때로는 비교적 약한 섬광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섬광을 만들어내는 작동 기제 자체가 완전히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숨을 쉬듯이 그 활동성이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쌍성계 모델에서는 동반성에서 불어오는 항성풍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항성풍 속에는 밀도가 높은 덩어리도 있고 덜 조밀한 부분도 있습니다. 마그네타가 이들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활동성을 관측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세차 운동을 하는 마그네타 모델에서는 마그네타에서 방출되는 밈 빗줄기 자체가 균일하게 빛나지 않고 깜빡이는 것, 변동하는 것들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현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숨겨진 규칙성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섬광의 밝기와 4일 주기의 활동 기간 내에서의 위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주기가 바뀔 때마다 그 스펙트럼 또한 변화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서로 다른 이론들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혹은 이 모든 미묘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 설명. 4개의 동일한 시간 강역이 4개의 서로 다른 활성 기간을 나타냅니다. 각각의 활성 기간에는 횟수와 높이가 다른 봉구리들이 있어 섬광의 변동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신호의 근원지를 그 모은하 호스트 갤럭시 내에서 찾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한편의 흥미로운 탐정 소설과 같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신호가 오는 하늘의 그 작은 영역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망원경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을 가시광선, 적외선, 그리고 자외선 영역에서 촬영했습니다. 그들은 비정상적이거나 특이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밝은 별, 성운 혹은 성단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 근원지를 찾아냈습니다. 이 신호의 근원지는 은하의 나선팔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지만 매우 활동적인 별 탄생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새롭고 뜨겁고 무거운 별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 크기는 가로질러 봐야 고작 몇 광년에 불과합니다. 근원지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은 이 신호가 젊고 무거운 별들과 관련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이러한 종류의 별들이 생의 마지막에 중성자별이나 마그네타르로 변하게 됩니다. 즉, 근원지가 우리가 찾기를 기대했던 바로 그 환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희귀한 새의 깃털을 그 새의 둥지 바로 옆에서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그 깃털이 반드시 그 새의 것이라고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가설의 가능성을 훨씬 더 높여줍니다. 자료 화면입니다. 은하 나선팔의 확대 이미지입니다. 내부에는 별 탄생 지역, 즉 FRB의 고향이라는 설명과 함께 작은 밝은 영역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활동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까요? 이 에너지원이 영원히 깜빡일 수 있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과정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요. 만약 이 근원이 마그네타라면 그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매번 일어나는 성진, 별지진과 폭발은 마그네타를 조금씩 안정시키고 그 자기장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됩니다. 결국 이 별은 평범하고 조용한 중성자별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수천 년 혹은 수백만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쌍성계 이론이 맞다면 이 시스템의 운명 역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성별들은 서로 멀어지거나 반대로 가까워져 하나로 합쳐지며 최후의 가장 강력한 섬광을 일으킬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이 천체의 긴 생애에서 아주 짧은 한 에피소드만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 별이 활발한 시기에 살고 있으며 이를 관측할 도구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행운입니다. 어쩌면 100만 년 후에는 이곳에 고요만이 남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와는 반대로 활동이 이제 막 절정에 달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측은 이 천체의 행동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며 이는 곧 그 미래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이 현상을 묘사한 삼면화 삽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폭발을 일으키는 젊고 활동적인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더 늙고 희미하며 폭발이 뜸해진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차가운 잔해만 남은 고요한 상태입니다. 이 전체를 발견한 것은 고속전파 폭발,
FRB 연구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말 그대로 유령을 쫓는 것과 같았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회성 폭발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하늘을 끊임없이 스캔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에서 낚싯대 하나로 낚시하는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소스를 확보했습니다. 이 신호가 언제 말을 할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모든 망원경을 이 소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전파, X선, 가시광선 등 다양한 파장에서 동시에 폭발을 포착하려 시도하며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숲에서 무작위로 들려오는 비명소리 대신 우리와 정해진 스케줄대로 대화해줄 상대를 찾은 것과 같습니다. 이 천체는 이 분야 전체의 일종의 로제타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의 본질을 밝혀낸다면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FRB들의 본질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FRB는 자기장의 힘이 강력한 마그네타가 진화하는 다양한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 천체처럼 젊고 활발하고 다른 것은 이미 잠잠해져서 간헐적으로만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6일 주기의 등대는 이 어둡고 수수께끼 같은 우주 속에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화면 설명. 오래된 로제타석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혼란스러운 다른 수많은 신호들을 해독하는 열쇠인 FRB 패턴 다이어그램으로 변형됩니다.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있는 과학자가 느끼는 감정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는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고된 작업이 될 것입니다. 망원경 앞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복잡한 수학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작업의 대부분은 지루한 반복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느 순간 이 숫자와 그래프의 혼돈 속에서 어떤 규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희미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다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16일의 주기를 가진 완벽한 사인파 시누소이달 리듬을요.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이 세상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류의 역사 전체에 걸쳐 숨겨져 있던 비밀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 감정은 아마도 콜럼버스가 지평선 너머로 땅을 보았을 때 느꼈던 감정과 비슷할 것입니다. 또는 레베누크가 처음 현미경을 들여다보았을 때의 그 느낌과도 같겠죠. 이것이야말로 순수한 지식과 발견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과학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감정입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단순하고 원초적인 호기심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은 간절한 열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파 신호와 같은 모든 수수께끼는 이러한 호기심에 대한 선물입니다. 이는 우리를 더 똑똑하고 더 창의적으로 만들고 새로운 망원경을 만들고 새로운 이론을 고안하게 만드는 도전입니다. 화면 설명. 거대한 데이터 스크린을 바라보는 과학자의 실루엣. 스크린에는 선명한 신호의 사인파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발견이 인류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 규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은하계에 존재하는 수천억 개의 별 중 하나를 공전하는 작은 푸른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계는 우주에 존재하는 또 다른 수천억 개의 은하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거대한 규모 앞에서 우리는 쉽게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선 신호와 같은 발견들은 우리가 단순히 수동적인 관찰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 우주의 일부이며 이 우주를 능동적으로 파악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는 5억 광년 떨어진 과거를 들여다보고
머나먼 별의 리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론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며 망원경을 통해 우주에 질문을 던지고 데이터라는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우주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바로 이 탐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야 할 책임입니다. 깊은 우주의 침묵 속에 또 어떤 경이로움과 수수께끼들이 숨겨져 있으며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26일 주기의 신호는 단순한 천문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지식 탐구의 무한함과 인류 지성의 강력함을 상기시키는 증거입니다. 화면 설명. 달에서 바라본 지구는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 지구에서부터 먼 은하를 향해 뻗어나가는 가느다란 실타래는 바로 우리의 과학적 탐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상상 속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신호가 어떻게 허공을 가로질러 날아오는지 상상해 보세요. 100만 년, 1000만 년, 1억 년 동안 수많은 다른 은하, 성단, 그리고 암흑물질의 구름들을 쏜살같이 지나칩니다. 그 주변의 우주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별들은 태어나고 소멸하며 행성들은 만들어지고 부서집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날아갑니다. 빛의 속도로 한결같이 자신의 탄생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마침내 5억 년에 걸친 긴 여정 끝에 이 신호는 우리 은하계인 은하수 외곽에 도달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별자리를 지나 그 나선팔을 관통하며 날아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마지막 순간 마침내 지구라는 행성의 전파 망원경 접시에 포착됩니다. 그의 긴 여정은 끝났습니다. 신호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힘과 리듬, 그리고 신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는 우리의 지식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컴퓨터, 과학 논문, 우리의 생각 속에 살아있죠. 바로 이 강의에서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공룡이 출현하기 훨씬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의 메아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주의 역사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 리듬, 이 머나먼 목소리가 여러분을 고요히 잠재우기를 바랍니다. 나흘간의 활동, 열이틀간의 침묵, 그리고 다시 반복, 화면, 전파 신호가 애니메이션화된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며 은하와 성운을 지나 지구에 도착하는 영상, 지금까지의 과학적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정교하고 논리적이지만 아직 증명되지 않은 여러 이론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 별의 우아한 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마그네타가 질량이 큰 동반성의 숨결에 주기적으로 반응하며 점화되는 시나리오죠. 이 가설은 에너지와 주기성, 그리고 성운 내의 위치까지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가설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에는 그에 못지않게 매혹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고독하지만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우주의 팽이에 대한 그림입니다. 세차 운동 수위차의 윤동을 하는 마그네타가 멀리 떨어진 등대처럼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전파 광선을 비추는 모습이죠. 이 가설은 두 번째 천체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으며 역시 많은 관측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더 이색적인 다른 이론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천체 중 하나인 중성자별, 그리고 그 놀라운 특성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진실은 아마도 이들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측 하나하나가 우리를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완의 상태, 즉 여운에는 그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력을 위한 공간을 남기고 우주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끝없는 여정에서 계속 나아가도록 만들죠. 화면 구성. 최종 인포그래픽은 쌍성계 이론과 세차 운동 마그네타 이론이라는 두 가지 주요 이론이 균형을 이루는 저울의 두 접시처럼 표현됩니다. 이제 우주의 등대를 향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5억 광년을 날아왔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현상 중 하나인 고속전파 폭발 FRB의 핵심을 들여다보았죠. 우리는 FRB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4일 동안 활동하고 12일 동안 침묵하는 이처럼 엄격한 규칙성을 가진 첫 번째 신호를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신호였죠. 우리는 주요 이론들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마그네타와 그 이웃 별이 추는 경이로운 춤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축이 우주 공간에서 천천히 흔들리는 홀로 존재하는 우주의 팽이일 수도 있겠죠. 혹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가장 가슴 설레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공적인 신호는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은하에서 온 지적 생명체의 목소리 말입니다. 비록 오늘날 과학은 이 현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그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듭니다. 우리의 여정에서 얻은 핵심적인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창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주는 수많은 신비로 가득하며 26일 주기의 신호는 그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수수께끼를 해결한다면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물리학 법칙을 이해하는 데 있어 거대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파도를 따라 여행하며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강연이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완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우주 여행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주의 새로운 미스터리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잠이 들기 전에 이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론이 여러분에게 가장 그럴듯하게 들리시나요? 두 별의 춤일까요? 아니면 홀로 빛나는 등대일까요? 혹시 여러분만의 독자적인 가설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흥미롭게 읽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달콤한 우주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